정부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10,000명 정도인데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신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첫날 유럽발 입국자 수가 1,444명이었는데요. 이후에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진단하는 검사 비용이 16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들어가는 진단 비용만 2억 원 이상입니다. 또한 검사를 위해 배치된 의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는 임시 숙소의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 뻔한 일이죠.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은 열어두고 방역은 철저히 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공항을 통과한 입국자는 각각 9,298명과 8,941명이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다면 그 비용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시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하루 1,000명 이상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 모두를 검사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죠.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국경 개박, 방역 철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신종 바이러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진단과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 덕분에 한국인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대우를 받고 있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신종 바이러스 극복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입국 금지했던 나라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세계가 우리의 대응 시스템을 주목하고 경외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고초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중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무역 비율을 보면 독일, 러시아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어려울 때 국내 소비로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우리나라의 수출입 대상국 순위를 보면 수입과 수출 면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위로는 중국과 멀리는 미국의 중간에서 작은 국가처럼 지내왔죠. 최근 중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한령이 내려졌고 미국과는 방위비 증액에 문제가 걸려 있어 첨예한 정세 속에 있습니다.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들어서 신종 바이러스 종식 이후 대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예전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은 신종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기본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이고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한국 경제는 전적으로 외부 세계와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문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뿌듯하고 가슴 벅찬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세계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고생길에 들어섰다고 생각되는데요. 26일 확진자 104명 중 30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라고 하니 강한 정책을 폈다면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의 결정이고 나라의 결정입니다. 지금 죽도록 힘들고 열받지만 강경화 장관이 세계에 외쳤던 우리의 원칙을 이제 와서 물리는 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행주치마에 돌멩이를 날라서 외적을 물리쳤던 우리 어머님들의 굳은 정신에 빙의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신종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유주의 원칙을 수여하고 개방의 문을 닫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칭송받을 때 개고생은 고생도 아니다를 몸소 보여주며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엄청난 내공을 보여준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